네, 경복궁 내의 중앙청 광장과 또 옛 국회의사당 그리고 또 장충체육관과 잠실 실내체육관 이 장소들의 공통점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취임식이 열린 장소인데요. 특히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그 광장에서 취임식이 꼭 열리곤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20대 대통령 취임식은 34년 만에 제3회 장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또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 준비와 또 취임 전 현안들에 대한 견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평화방송에는 뭐 오실 기회가 전에도 있으셨던가요? 있었고 전화 인터뷰로 가끔 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오늘 또 이렇게 직접 모시게 되어서 반갑고요. 자, 오는 5월 10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인데 취임식 준비 뭐 현재 어떻게 좀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인적 구성이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인적 구성이 완료되면 실무자들 보고를 받고 네. 또 앞으로 취임식 준비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네. 또 준비를 하고 또 특히나 취임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취임사 작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중반 수목요일 정도면은 정상적으로 취임 준비 활동이 네.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대 대선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 이 취임식이라는 것이 어떤 앞으로 5년 동안 지금의 당선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담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될까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좀 민심이 완전히 양분이 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네. 선거 전에도 있었던 바와 같이 세대와 계층과 지역과 젠더에 간의 격차와 소외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책을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민 통합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알차고 내실 있는 내용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반드시 이루게 해야 되겠다는 네네. 당선인의 의지가 반드시 실천이 되고 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통합위원회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뭐 박주선 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취임식을 또 이끄시는 위원장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국민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들,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이 앞으로 담보돼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의 그 민심의 결과를 두고 네. 그 원인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과 세대와 계층, 젠더 갈등의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네. 이걸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이 문제를 선거 기간 동안에도 줄기차게 주장을 해 오셨기 때문에 네네. 취임사에서도 주류를 이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민 통합과 화합이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탈청와대, 탈권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취임식 장소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로운 장소가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취임 당일에 네네.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그 환경을 고려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네네. 더 오히려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두고 좀 어떻게 5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옥내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참석 인원 규모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네네네.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실무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좀 연구하고 검토하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곧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결정이 안 되면 네. 또 취임식 규모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게요. 취임식 그 컨셉도 영향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좀 빨리 결정을 할 문제인데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지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여러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 네. 또 실무진 차원에서 답사를 하고 있고 답사 결과를 놓고 또 분석을 하고 지금 제가 여기저기서 주소 듣는 거는 뭐 세종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뭐 여러 예. 군데 나오죠.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국회 앞 광장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에 했었던 장소이니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지금 또 용산이 또 한창 핫해지고 있으니까 용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냥 다 생각해 보는 건가요? 우리는 예, 우리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뭐 추측과 상상력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네. 그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음.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 윤석열 당선자가 어제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 그 집무실에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 논란도 있고 반대 의견들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윤석열 정부의 용산시대 개막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의 공약이고요. 탈청와대를 해야 되겠다는 네네. 것은 그리고 본인이나 국민 모두 그리고 또 그 전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대선 후보들이 청와대의 이전을 공약을 하기도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지금 청와대 대통령의 직무 장소 이전의 의미는 재앙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 통치 스타일을 좀 벗어나서 국민 속에 대통령이 들어가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삶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민생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비롯한 뭐 여러 곳을 검토를 했었는데 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 끝에 지금 국방부 청사가 가장 그래도 바람직하고 최소 비용으로 또 국민에게 불편을 덜 드리고 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는 그래도 안성맞춤이 아니냐 해가지고 네. 분석과 판단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어제 당선인께서 직접 국민 앞에 브리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잠시 전에 4시에 지금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했고요. 뭐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 표명,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공식도 입장이 청와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아닌 지금 당선자 입장에서 국방부를 옮겨라 마라 할 권한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예산 집행력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뭐 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네.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협조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이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선자가 되기 전 후보 시절에 이 청와대 광화문 이전을 공약을 했다가 여러 가지 네. 검토 끝에 지금 실천을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번에 당선인과 그 또 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도 지금 예상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서로 현금을 털어놓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부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윤 당선인에게 부탁할 건 부탁하고 해가지고 원만히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네네.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 표명과 계획 발표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추진하다 보면은 다소 기한이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네. 예상치 못했던 뭐 문제가 또는 발생이 돼가지고 이걸 네.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지체될 수도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뭐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좀 협조를 하는 것이 옳겠다. 지금 윤 당선인께서
국민에게 보고 드리고 계획했던 바가 도저히 국방상 또 네네. 국민 생활과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해서 부당하고 네.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네네. 협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권을 교체했던 투표의 민심과 부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윤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것이 이 청와대 개혁의 어떤 일환이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국민의 정부 때 이제 청와대 근무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청와대 개혁. 예. 이게 이제 정치 개혁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데 청와대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점에서 좀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는 걸까요? 우선 대통령께서 재앙적 대통령적 폐해를 인식을 하고 네.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스타일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성 차원에서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과 소통을 하고 대화하면서 민생의 문제를 확인해 가지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청와대가 모든 국정 내용에 대해서 만기 칠람을 하고 그 만기 칠람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이나 또는 보좌관들이 오히려 내각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가지고는 정부가 청와대 정부하고 내각 정부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네네. 내각은 내각대로의 역할을 사명을 하고 그 책임을 지고 청와대는 각 내각의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고 또 분석 판단해서 일단 결정이 되면 엄정하니 실천할 수 있는 네. 그런 국정 운영 방향과 스타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장소를 옮겨가는 것하고는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아니 볼수 이런 있을까요? 문제는 장소 이전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요. 네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모든 문제를 청와대에서 만기 칠람하던 식으로 다 청와대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위임할 것은 내각에 위임을 하고 또 그리고 청와대에서 너무 많은 네네. 관여와 간섭을 해가지고 내각의 효율적 활동을 지장을 초래하거나 장애를 줘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런 청와대 운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윤석열 당선자의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는 민정수석실 폐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를 대체할 기관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민정수석실 폐기 문제는 예. 윤 당선인의 그 공약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네. 위법과 탈법 그다음에 부당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이걸 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민적 지탄을 많이 받아왔고 네네. 반드시 이걸 개선하고 계획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하고 다만 그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에서 대통령의 인사를 위한 검증 기능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해서 한다고 그런 계획인데 그러나 검찰 경찰의 검증 내용을 통합해서 종합 판단하는 기관은 어디가 됐든 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은 폐지하더라도 민정수석실의 통치 인사 검증 기능만큼은 보유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일관되게 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자의 그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라든가 검찰청 예산 독립 등의 주장, 예, 이게 이제 공약으로 다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향후에 이 검찰 조직에는 어떤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이제 검찰이 예년에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수사권이 검경으로 분리가 되고 조정이 됐고 검찰은 지금은 중대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인지 수사를 할 권한이 있고 나머지 수사는 경찰이 주된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무슨 검찰에 대해서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해치는 검찰권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교정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수사지휘권 행사를 보면은 이건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서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서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검찰권 검찰에서 수사 지휘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엄정하고 검찰이 정치적 독립과 또는 중립을 지키는 방향의 검찰권 행사를 방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건 폐지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하. 그 폐지가 되더라도 또 검찰은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리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기관이어서 네네. 얼마든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내에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뭐 공소심의위원회도 있고 검찰 내에 또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제도가 있고 그 불복 제도가 법원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 항고 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그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 얘기는 지금 지난 얘기인 것 같다. 예. 취임식 전에 또 하나의 이제 과제라고 하면 국무총리 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통합,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 총리 인선이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하죠. 예, 예. 이 부분에서 그 초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에게 요구되는 자질, 예. 혹은 떠오르시는 인물은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물까지는 떠오른다고 해서 네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네네. 국무총리는 헌법상 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무회의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가치 또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각을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 자질과 능력, 경륜을 갖춘 분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 운영 방침 중에 하나가 국민 대통합, 네. 지역 화합 이런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상징성 있는 인물이 총리로서의 지명이 되면 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각될 수 생각합니다. 있겠다. 예. 예. 윤석열 당선인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예, 지난번에 4시간 전에 취소가 됐었고요. 예.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뭐 만나게 될 날짜를 또 지금 한창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사안들이 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우선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고 또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그런 장면부터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서 또 두 대통령이 수기를 해가지고 현안이 된 네. 여러 가지 국정 문제를 합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국민 통합에도 바람직한 현상이고 네. 협치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국민의 분열을 치유하면서 국민적 우려나 또는 걱정도 치유될 거고 그런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네, 지금 꼭 그렇지가 돼야 않아서 되는데 지금 걱정을 아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무슨 실무적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반드시 불언간에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네. 이번에 용산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이 개혁을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협조를 좀 하는 그런 국민에게 좀 보고도 하고 네.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그 취임식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 취임식에 함께 자리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역대 좀 기억에 나는 취임식이 있다 그러면 어떤 그동안에 때가 대통령 떠오르시나요? 취임식은 많이 참석을 했죠. 네네.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 할 때는 취임 준비에도 구성을 못한 상태에서 네네. 당선 발표가 맞습니다. 있은 바로 직후에 아주 간략하고 조촐하면서도 네. 아주 의미 있는 취임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정부 출범을 축복하고 또 정부 출범에 대해서 뭐 환영을 하고 감동을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건 네.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취임식을 갖지만은 정권이 교체가 됐고 새로운 나라의 근본을 세우면서 빈틈이 없는 또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국민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성대한 비전 윤 대통령 당선인의 비전 선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이 함께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잔치거든요, 연출돼서 사실은. 사실 네. 대한민국 국가 잔치죠. 그러게요. 또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네네. 될 수 있으면은 조금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취임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님으로 오늘 만나 뵙고 말씀 나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준비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정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